혹시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집에 한 병씩 두고 쓰시죠? 그런데 아시나요? 잘못 사용하는 올리브유는 오히려 몸에 기름독을 쌓고 혈관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하고 뱃살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평생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리브유 완전 정복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황금궁합 음식 3가지 알려드립니다. 이 조합을 알면 올리브유는 보약이 됩니다. 주변에 기름을 아무거나 쓰는 분들 모두 이 영상 공유해서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 먼저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볼게요.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을 치유하는 심장지킴이라는 점입니다. 올리브유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올리브유가 우리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먼저 나쁜 콜레스테롤, 의학적으로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을 감소시켜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올리브유는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올리브유는 혈관 염증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올리브유 속 항염 성분이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면 심장과 혈관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증상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효능은 뱃살을 줄이는 지방 연소 도움이라는 점입니다. 기름인데 살이 빠진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맞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이 마법 같은 일을 해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뱃살로 나타나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바로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이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주된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한 그룹이 다른 기름을 사용한 그룹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줄어드는 효과가 뚜렷했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어요. 세 번째 효능은 세포의 녹을 막아주는 항산화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올리브유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산화됩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주름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폴리페놀이 뇌세포를 보호해 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올리브유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피부 탄력 유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올리브유는 정말 완벽한 식품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완전히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올리브유 사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온 튀김에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튀김할 때도 올리브유를 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도에서 190도 정도로 낮습니다. 튀김을 할 때는 보통 18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 온도에서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타면서 영양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이 산화되어 변질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산패된 기름은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려고 비싼 올리브유 쓰시는데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독을 드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올리브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리에 사용하시려면 중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세요. 볶음 요리를 하실 때도 센 불이 아니라 중불이나 약불에서 짧게 볶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만 열을 가하는 게 좋습니다. 고온 조리가 필요한 튀김이나 부침 요리에는 올리브유 대신 다른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래된 올리브유를 방치하는 겁니다. 혹시 뚜껑을 열어두고 주방 한쪽에 반년 넘게 두신 올리브유 있으신가요? 그거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건강폭탄이에요. 올리브유는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특히 개봉한 후에는 산패 속도가 빨라져요. 뚜껑을 열어두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빨리 상하는 거죠. 산패된 올리브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새가 이상해집니다. 신선한 올리브유는 과일 향이 나고 상큼한데 산패되면 묵은 기름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요. 맛도 씁쓸하거나 시큼한 맛이 납니다. 이런 올리브유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하려고 드시는 올리브유가 오히려 병을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개봉 후에는 석 달에서 6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올리브유도 제조일로부터 2년 정도가 유통기한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소량씩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주방 싱크대 아래나 찬장 안이 좋습니다. 일부러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실온에서 보관하되 서늘한 곳이면 됩니다. 뚜껑은 항상 꽉 닫아두세요. 사용하고 나서 바로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큰 병보다는 작은 병을 여러 개 사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소량씩 사용하면 산패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사실 때도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색깔의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을 차단해 주니까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겁니다. 건강하니까 많이 먹자 이런 생각으로 올리브유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좋은 기름도 과하면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는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니까 올리브유 두세 스푼이면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칼로리는 칼로리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이미 비만이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두세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티스푼으로 따지면 한 스푼에 5ml니까 하루 10에서 15ml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양이면 올리브유의 건강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칼로리 과잉 걱정도 없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에 한 스푼, 나물 무칠 때 한 스푼, 이런 식으로 하루 섭취량을 나눠서 드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이 바로 바꿀 기회예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선택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이제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알면 올리브유의 효능이 배가 되고 더 맛있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황금궁합은 올리브유와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예방 최강 콤비라고 할 수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특히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건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훅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깍둑 썰기해서 올리브유 한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버무리면 끝입니다. 아침 한 접시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이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양파나 바질을 함께 넣어보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도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바질의 향긋한 향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여기에 발사믹 식초 약간을 더하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훌륭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하실 때도 올리브유를 사용해보세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로 마늘을 먼저 볶고 토마토를 넣으면 라이코펜 흡수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파스타 소스로도 좋고 스튜나 수프에도 좋아요. 두 번째 황금궁합은 올리브유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조합은 항암과 항염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뛰어나요. 하지만 설포라판도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여기서 올리브유가 등장합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데쳐서 건져내세요. 이때 브로콜리가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간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데친 브로콜리가 따뜻할 때 올리브유 한 스푼을 휘 둘러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를 약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도 좋아요.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입맛을 돋워줍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실 때도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썰어서 올리브유, 레몬즙, 꿀을 섞은 드레싱에 버무리면 영양 만점 샐러드가 완성돼요. 여기에 견과류를 약간 뿌리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브로콜리 스프를 만드실 때도 올리브유를 활용해 보세요.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후 육수를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스프가 됩니다.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한 번 더 둘러주면 풍미가 살아나요. 세 번째 황금궁합은 올리브유와 샐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에 올리브유를 찍어 드시는데 사실 이건 그다지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혈당 안정과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샐러드가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왜 빵과의 조합이 좋지 않을까요? 빵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까지 더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채소와의 조합은 어떨까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2대1 비율로 섞는 겁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기본 드레싱이 완성돼요. 좀 더 풍미를 더하고 싶으시면 발사믹 식초나 사과 식초를 섞어보세요. 올리브유 2스푼, 식초 1스푼, 꿀 반 스푼, 다진 마늘 약간을 섞으면 훌륭한 드레싱이 됩니다. 이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샐러드에 넣을 채소도 다양하게 선택하세요. 로메인 상추, 적상추, 양상추 같은 잎채소는 기본이고 여기에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당근 같은 채소를 추가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아보카도를 넣으면 크리미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도 더 좋아요. 단백질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 또는 두부를 넣어보세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영양 만점 샐러드가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씨앗류를 뿌리면 식감도 좋고 건강한 지방도 더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을 살짝 볶아서 뿌리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드레싱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도 과하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요. 샐러드 한 접시에 올리브유 드레싱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리브유는 정말 훌륭한 기름입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뱃살을 감소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튀김에 사용하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패되어 몸에 해롭습니다. 생으로 사용하거나 중불 이하에서만 조리하세요. 오래된 올리브유는 과감히 버리세요. 개봉 후 석 달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하루 2-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기름도 과하면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궁합 음식 3가지를 기억하세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좋아지고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증가하고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올리브유는 평생 함께할 보약 같은 기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2스푼씩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가볍게 뿌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몸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세요. 한 달쯤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석 달쯤 지나면 더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체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 6개월, 1년 계속하시면 올리브유가 없는 식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주변에 올리브유를 쓰면서도 방법을 몰라서 도구로 만들고 있는 분들 계시죠?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건강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건강의 비밀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